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1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영빈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23년도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요. 오늘 자격증 관련해서 촬영한다고 연락받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건축 2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현지 프로고요. 건축사 자격증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오늘 출연하게 되었는데 알찬 정보들 많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님과 같은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수 프로라고 합니다. 선배님 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솔직 담백하게 제 이야기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려면 응시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데요. 먼저 예비시험 합격자, 그리고 실무수련 완료자, 그리고 외국 건축사 취득자에 한해서 지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예비시험이 폐지된 이후로는 건축 인증이 된 5년제 대학을 수료하시거나 건축대학원을 나오신 후에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치셔서 응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합격하신 분들한테 듣기로는 하루 종일 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처음 시험을 볼 때 집에서 아침 7시에 나갔다가 집에 오니까 밤 9시여서 집에 오자마자 기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한 과목당 3시간씩 총 3과목에 9시간이라는 장기적인 시험이라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평소에는 이제 캐드 같은 걸로 작성을 하는데 이 답안은 수기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시험이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한 과목에 60점 이상의 합격을 하게 되면 최대 5번의 시험까지 그 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시험에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고 준비하기도 복잡한 시험이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벌써 막막하네요. 너무 조급한 마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학교 선배님들이나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테 그냥 소문만 듣고 가장 인기 좋은 학원에 등록하려고 무작정 찾아갔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듣지 못하고 인강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시험을 총 몇 번 보셨고 최종 합격을 몇 번 만에 하셨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 만에 시험을 합격하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4번째 최종 합격을 했고요. 저는 1회 시험에서 1교시를 79점을 맞았었고 2회 시험에서 3교시를 74점을 맞아서 개인적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2교시가 계속 제 발목을 잡았었어요. 2교시가 1, 3교시에 비해서 답안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개인의 디자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좀 답안을 자유롭게 푸시는데 제가 MBTI 성향상 N이 95%, 9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상이 끝이 없었어요.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답을 계속 놓쳐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 시간이 총 1000시간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물론 많은 실력자 분들도 계셔서 첫 해에 붙거나 두 번째에 붙으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안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00시간 이상은 훨씬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보면 2교시 정도는 벼락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3년 차에 시작하셨으면 비교적 일찍 시작하신 것 같은데 혹시 선임만의 공부 루틴이나 꿀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침 9시에 시험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침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었고 회사 업무가 끝나고 바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서 미라클 모닝으로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거에 적응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침 4, 5시에 일어나셔서 공부도 하시고 출근까지 하셨다고요? 네,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그랬었고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존 적은 한 번도 없고 대신에 부족한 수면 시간은 점심시간에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공부를 하고 주말 내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인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시험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어쨌든 제가 건축 설계를 업으로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자격증이 모든 걸 증명하진 않아도 어쨌든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제가 충분한 전문인으로서의 공부를 했고 그만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도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학습지 이런 데는 없는 선배님만의 그런 공부 비법이 있을까요? 합격 비법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본인의 답안이나 문제 풀이 과정을 오픈하기를 꺼려 하시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강사님이나 합격자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아무리 저 혼자 끙끙대면서 답안지랑 비교하면서 찾아내는 것보다 그분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조언 같은 걸 듣다 보면 제 문제점을 찾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학원이 낫다 혹은 이제 인강이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원 인강을 분류하기보다는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조금 실수했었던 것 같은 게 조급한 마음에 그냥 인기가 많은 학원으로 무작정 갔었어요. 근데 그 학원은 문제 프로세스를 알려주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다수 풀어가지고 거기에 적응해서 실력을 키워가는 학원이었거든요. 저는 실무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 프로세스나 조금 천천히 알려주는 학원에 등록을 했으면 좀 더 쉽게 공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시고 학원이나 인강에 샘플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해도 충분하니까 조급하지 않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임님이 공부하셨을 때 각 교시별 학습 꿀팁이 있나요? 1교시는 먼저 답안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다른 교시에 비해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규모 검토는 법규나 강론을 토대로 답을 내는 것이라 저는 모두 외웠던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배치는 1, 2분이라도 줄이고자 저는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레싱지 2장 중에 1장의 건물의 크기, 자주 쓰이는 보차 너비, 주차장 모듈 등을 풀기 전에 미리 그려놓고 시작하면 문제풀이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교시는 오랜 기간 공부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실수하시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주어진 실별 조건이나 크기, 설계 조건에만 매진해서 구조 모듈을 짜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답을 찾아가려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현상 설계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다가가니까 실수도 없고 답을 찾아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지 맥락 파악부터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문 조건 중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주어진 면적의 크기보다는 볼륨의 상대적 크기, 실별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정리 등 현상 설계를 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대입하면 답안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3교시는 단면 설계가 중심이라 기본적으로 모두 잘 푸시는 교시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수의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건축 요소를 많이 표현하고 안 빼먹나, 단면선을 기준으로 이면 표현이 잘 되어 있는가 정도요. 그래서 저는 색깔펜으로 저만의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파란색은 창호와 인면, 빨간색은 단열재와 단면, 검정색은 골조, 초록색은 치수나 설계 조건 등 규칙을 바탕으로 단면의 각 부분들을 순서화해서 빠뜨리지 않게 프로세스를 만들었더니 실수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크게 RC 구조와 철골 구조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들을 위주로 설계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문제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1교시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팁, 2교시는 정답을 빠르고 정확히 찾아가는 팁, 3교시는 실수를 줄이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색깔펜으로 규칙 정해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펜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시험을 볼 때 마지막에 조경 표현이라고 이제 잔디를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걸 마무리할 때 해요. 근데 이게 보통 마무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소리를 내면 신경이 쓰여서 집중을 못 한다고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페이스를 유지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험장을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저기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도 다 같이 이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흔들려가지고 그것부터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면서도 정말 필요 없었던 그 방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나 주변에 설계하시는 분들 보면은 모두가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나 그 후에 할 수 있는 진로 같은 것들을 좀 알 수 있나요? 사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의 가장 큰 권리는 건축물을 의뢰받고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전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전문성을 증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와 융합하는 데 쓸 것인지 어떤 수단에 따라서 다양한 진로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건축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업무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제도 때문에 취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있는 분들과 함께 콜라보를 하셔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시거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회 제도에서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의 일부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저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처럼 대형 프로젝트만 수행하다 보면 실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 즉 취득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나 실무의 각 부분을 통해서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제가 쉽게 놓쳤었던 부분이나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을 알 수 있고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공부 방식이고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실 거죠? 전 본사에서 옆자리 비워두시면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의자 하나 둘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조금 찾아보고 왔는데 건축사 시험이 두 분에게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27년부터 개편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시험 제도보다 좀 더 실무 기반에 집중을 하고 수작도 시험의 제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답안을 연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7년에 개편이 된다고 하지만 시험의 큰 틀이나 기초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공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개편된다는 소식을 듣고 공부를 미뤄볼까 이런 게으른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또래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